바꿨거든요.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먼저 관계대명사가 뭐니? 라고 하면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문장을 이어주는 거라 두 문장을 이어주는 뭐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 그리고 뒷문장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의 정의가 되겠죠. 자, 이 맥락에서 보았을 때 관계 대명사는 누구를 꾸며주는 말이니? 라고 하시나요? 명사를 꾸며줘요. 근데 우리가 이 명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단순 형용사가 아니라 뒤에 문장에 나오는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의 역할을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왜냐? 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한이 있고 계속이 있는데 그럼 두 개 차이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준서야! 사랑해요. 여러분 보이세요? 색색깔 형광펜 미쳤나봐. 진짜 짱이에요. 밑에 보겠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다른다? 적어볼까요? 명사. 얘 이름이 뭐라고요? 선행사입니다. 명사와 문장에서의 뭐에 따라 다르다? 위치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사까지는 괜찮아. 명사가 사람이니 사물이니에 따라 바뀌는 건데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서의 위치가 뭔 말이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인칭 대명사 배웠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주어만은 I, you, he, she, 목적어만은 me, him, her 이었고 소유격은 my, 뭐 아니면 뭐 you, er, 아니면 his 이게 그러면 소유격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장에서 자리가 주어, 목적어, 소유격에 따라서 역시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명사에 따라 그쵸?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요 조합이 지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사실 이미 고등이고 이게 지금 후가 뭐예요? 위치가 뭐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만 지금 보고 표를 지금 채운 상태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 예문 좀 보고 지나갈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인 대명사를 대신하는 아이라서 요거 뒤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앞문장의 선행사가 지금 누구예요? employee, 직원들 나와 있고 뒷문장의 대명사가 지금 they인 거 보이시죠? 그럼 두 번째는 명사가 누구다? 과학자들. 과학자. 그럼 뒤에가 지금 얘가 대명사 he로 바뀐 거 보이실 거고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object가 뒤에 지금 it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용한다?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명사 문장 두 개를 한 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죠. There are the employees라고 적어주시고 요때 지금 they가 뭘로 바뀐다고요? 주어이고 사람이니까 who로 바뀌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work diligently까지만 적고 뒤에 우리 물결로 좀 처리합시다. 손이 아프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행사인 명사가 사이언티스트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관계사의 정의가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문장에 여기 명사 뒤에 바짝 붙여 쓰는 게 맞더라. 그래서 어떻게 바꿔줍니까? 저기 he가 who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남한 성분을 is a Korean 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얘가 지금 명사 뒤에 얘가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성분도 그냥 뒤에 연달아 갖다 붙였으면 되겠죠. 그래서 is famous for
그다음에 his research는 그냥 우리 물결로 처리하도록 합시다. 다 쓰기 싫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그다음에 satellite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은 고유 명사기 때문에 얘를 형광펜 포인트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앞에 A satellite is an object. 먼저 이 친구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object가 사물이니까 is이 위치로 바뀌어주면 동사까지만 적자. has been sent. 뒤에는 물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 왜 이름이 주격이라고요? 뒷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2번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바로 뒤에 뭐랑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관계사들 중에서 주격과 소유격을 제외하고 목적격만 유일하게 무엇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생략 가능이 뭔 소리야? 안 써도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 선행사 밑줄 가볼게요. The man이 뒷문장에 대명사 할 때 힘으로 바뀐 거 보이실 거고 2번에 the book이 뒷문장에 the book과 겹쳐지는 명사인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쓴다고요?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I looked for the man 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남자고 사람인데 자리가 목적어 위치였으니까 얘를 이렇게 말로 할 때는 who도 괜찮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written으로 쓸 때는 whom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뒷문장에는 주어 동사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두 번째 필기한 게 뭐였죠? 생략 가능하다 이니까 이렇게 괄호까지 적어주면 완벽스입니다. 즉 안 적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밑에 같이 볼 거예요. 먼저 the book 적으시는데 그러면 이거 잊지 마시죠. 명사가 앞에 있을 때에는 항상 요거 뒷문장의 명사 뒤에 바짝 붙여 써야 한다. 그래서 겹쳐지는 명사를 이렇게 which라고 적어주시고 나머지 주어가 뭐예요? Bob, gave를 적고 전치사 구인 to me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본동사인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요 위치는 당연히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쳐주는 센스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쵸. 여기까지 썼으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럼 뒤에 나와 있는 페이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럼 페이지 우리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이점이 뭔가요 쌤? 이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전치사가 붙어요. 여기 앞에 the people, 뒷문장에 them, 앞문장에 the town, 뒷문장에 the town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랬었을 때 얘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신다면 자 앞에 적어볼게요. The people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them을 어떻게 바꿔주고 그냥 이렇게 whom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평범하게 이렇게 I stayed with 이라고 적고 싶은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왜냐? 전치사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애매해져요. 목적어의 정의는 목적어 뒤에 주어와 동사까지만 나와야 하는데 얘가 붙으면 마치 명사가 빠진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윗의 위치를 어디다 옮겨준다? whom 앞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ith whom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본동사인 were, very, ki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특이점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얘가 문제예요. 원래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가 있는 게 그 맛이 있는데 전치사가 앞에 따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래의 격을 살려줘야 되고 절대로 생략이 불가능해서 with whom을 지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밑에도 한번 볼 거예요. That is the town.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그럼 얘도 원래대로 그냥 위치를 앞에 빼주는 게 맞겠지만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전치사를 관계사 앞에 빼줘야 하고 뒤에 I는 주어와 동사만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다입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자기 뒤에 주어 동사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사 앞으로 빼주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문 3번과 예문 4번의 경우 전치사와 관계사가 이렇게 목적격 관계사로 쓰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생략을 할 수가 없더라. 전치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 여러분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밑에 여러분 예문 2번을 잠깐만 별표를 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소유격은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서 여기처럼 소유격과 명사까지가 문장에서의 주어 역할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까지를 묶어서 셋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칭 대명사 배울 때도 인칭 대명사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만 있었고 소유 대명사를 따로 뺐던 이유가 바로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같이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봅니까? 요거로 바뀌고 여기서 미팅이 그러면 뒤에 2번이 정말 빡치네요. at purpose의 it가 저기 뒤에 목적어 위치에 있어서 주어 자리에 쓸 때와 목적어 자리에 쓸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보는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firefighters. 자, 요 소방대원들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여기 대여를 뭘로 바꿔주고 who's로 바꿔주고 명사인 직업, 동사인 is를 적어주면 끝.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들의 직업은 to put out fire, 불을 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쉽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문제를 쉽게 풀어.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좀 빡이 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여기 3단 변화가 좀 있어 적어보겠습니다. 앞에 문장 여러분 동일하니까 한 번만 적을게요. It was a meeting은 우리가 3단 변화 시 동일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알지 그냥 땡땡 그렇게 해보자고. 그런데 보자고요. 먼저 그럼 its purpose를 앞으로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유격이니까 who's를 적어주시고 얘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purpose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 뭘 쓰면 된다? 주어 동사를 적으면 돼요. I didn't understand 이렇게 적어주면은 뭐 쉽네, 뭐 할만하네 이렇게 맨 처음에 보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혹시 이거 기억하실나 모르겠는데 who's는 뭘로 바꿀 수 있대요? of 위치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of 위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of 위치만 딱 쓸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of가 뭐라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요.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주고 명사를 적어준 다음에 who's를 of 위치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에는 똑같아요. I didn't understand 라고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할만하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세 번째가 남아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who's를 그냥 of 위치로 쓰고 싶을 경우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원래는 이렇게 명사가 앞에 나와야 하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후주만 띡 쓴 거 하나. 그러면 이럴 때는요. 답이 없어요. 일단 주어 적어요. 동사를 적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앞에 있던 the purpose를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purpose 아니고 the purpose예요. 왠지 아세요? 얘가 오버비치 앞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whose가 목적격에 나올 때는 별것도 아닌데 방법이 좀 복잡하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좀 자세히 적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이라서 가끔 이렇게 좀 이거 문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은 역할이 소유격이었다. 그러한 맥락이 있더라.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적 용법이에요. 주어, 목적어, 소유격 자리에 있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고등학생이라서 허구헌날 시험에 나오는 것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늘 시험에 나와요. 그럼 대체 요놈의 계속적이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여러분 제한용법이 명사를 딱 단독으로 꾸며준다라고 하신다면 계속적 용법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 사실 혹은 추가 정보를 플러스 알파로 더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정의이고 여러분 이거를 일반 관계대명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뭐가 들어간다? 문장 부호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아는 컴마 있죠? 컴마의 원래 한국어가 뭐죠? 사랑해요. 정답입니다. 적어볼게요. 쉼표예요. 다행이야 하유라. 쉼표 그냥 컴마 이러면 각시 그쵸 쉼표예요. 여러분 또 그게 아니면은 뭐가 들어갔냐? 설명 부호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설명 부호가 뭐냐 하면 영어로 dash예요. 이렇게는 띡띡 하는 그 가로 짝대기가 바로 설명 부호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적 용법임을 알 수 있는 거는 앞에 컴마 쌍컴마가 들어가거나 대시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적 용법이다. 추가 정보 플러스 알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용법과 달리 계속적 용법에 절대로 쓰일 수가 없는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걔가 바로 누굽니까? 대시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who나 which나 over 다 쓸 수 있는데요. 그럼 that은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컴마 사이에 절대로 죽었다 깨도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컴마가 있을 때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 할지라도 생략할 수 없다. 아까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목적격을 지울 수 없던 것과 같은 이치예요. 뭐 때문에? 쉼표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문 저랑 1, 2, 3 같이 볼 건데 여러분 혹시 이거 책 읽어본 분 있어요? 펄벅 여사가 쓴 돼지? 이거 혹시 요즘에는 필독서 아닌가요? 저거 짱 재밌어요. 펄벅 여사가 남편이 선교사여가지고 19세기 20세 초에 청나라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생활상을 소설이고 정말 재밌는데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선행사 보겠습니다. The good earth 토지 대지입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여러분 and it 보이실까요? 요 and it을 바로 우리가 쓰고 싶은 거야. 왜냐? 제가 그냥 야 너 돼지 읽어봤어? 라고 하면은 돼지가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돼지라는 책이 있어. 알려주고 그러면 and가 뭘로 바뀐다? 콤마로 바뀐다. it이 뭘로 바뀐다? 책 제목이니까 which로 바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컴마 which was written by 펄벅. 그럼 펄벅 그냥 PB 적어서 PB. 펄벅이 적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컴마를 찍어줘야 돼요. 왜? 계속적 용법이니까 앞뒤로 컴마를 찍어줘야 되고 야 너 이 사람이 발견했어? 이 책이 어떤 책이래? is a novel. 소설책이야. 그럼 about China 그냥 물결로 처리합시다. 중국에서
땅을 갖고이를 원하는 농부의 삶의 인생을 쫙 적은 거거든요. 정말 중국인의 민낯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요 대지하고 아비정전 두 개. 진짜 우리가 아는 중국인의 진짜 그거를 까발린 책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고, 여러분 두 번째 볼게요. 자, 여동생은 어떤 아이냐? 여러분 뒤에 연결사 그 다음에 her 보이실까요? 내 여동생은 수학이 전공이지. 그런데 되고 싶은 건 변호사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고요. 그럼 앞에 명사 적어볼까요? My sister. 자, 그 다음에 여러분 do. 그러면 and건 no건 일단 접속사는 컴마로 바꿔주시고 그녀의가 소유격이니까 whose major is math 적어주신 다음에 나는 지금 문장을 꾸며줬으니까 컴마를 한 번 더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뭘 적어주면 됩니까? wants to be a lawyer. 애초에 수학 전공인 친구가 왜 갑자기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가볼게요. 여기서 앞에 선행사가 내 폰이고 뒤에 연결사 and가 있고 내 폰이 지금 대명사 is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했을 때 앞에는 문장을 그냥 적어줍시다. I lost my phone. 그 다음에 저게 뭘로 바뀌고 컴마 it이 which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어 동사를 적어주시면 되죠. I bought last year.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연결사랑 접속사 뒤에 있는 대명사를 우리가 컴마랑 관계사를 바꿔주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정의이고 이거는 플러스 알파의 추가 설명을 알려주는데 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신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읽어봤어? 하면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동생 알아? 동생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내 폰 알아? 내 폰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계속적 용법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2까지 마쳤죠? 그럼 페이지 3 가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명사만 꾸며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 대명사가 되고 그럼 이 친구는요 조금 더 문장의 폭이 넓어서 자 앞문장을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콤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앞의 문장은 이렇게 이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볼게요. 예문 1번에 and it이 있고 예문 2번도 and it이 있는데 해석해보자고. 앞에 볼까요? 밤새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정원에 굉장히 호재였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수잔이 감기에 독감이 걸려버렸다. 그런데 그 사실이 엄마를 걱정하게 만들었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and it과 and it은 무엇을 가리킨다? 앞문장 전체를 대신받는 대명사가 it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앞에 그냥 전체 선행사가 문장이니까 얘를 적으시면 되고 그냥 얘를 컴마 위치로만 바꿔주시면 끝. Was good for the garden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잔 caught a severe cold 이고 and가 컴마로 바뀌고 it이 위치로 바뀌니까 얘가 감기 걸린 사실이 엄빠를 걱정시켰다. 이렇게. 그럼 엄빠 두 명이니까 뒤에 s 꼭 붙이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그 앞문장 전체를 대신 설명해주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 돼요.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아니 이거 앞에 all night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all night는 부사란다. 두 번째, 이거 severe cold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감기가 엄마 아빠를 걱정시킨 게 아니라 애가 아픈 걱정했기 때문에 severe cold를 꾸며주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그럼 사실은요. 우리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과 두 번째 여러분 수량형 용사가 진짜 겁내 중요해요. 같이 볼게요.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바로 수량형 용사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한번 솔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none, 아무것도 없어. neither, 둘 다 없어. either, 나 둘 중에 한 개만 있어. both, 두 개 있다. 또 볼까요? 나 많어. 나 많어. 나 몇 개만 있어. 그 다음에 나 한 개 있다. 나 한 개 있다. 나 두 개 있다. 나 절반 있다. 그리고 나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몇 개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대부분 가지고 있다.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같은 친구를 우리가 숫자 세는 것을 도와주는 형용사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치사 뒤에 항상 누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인 주격인 who를 쓸 수가 없고 두 번째 제한적 용법 한정사인 that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계속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그래서 얘 앞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쉼표나 문장 부호 that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까지도 꼭 알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저랑 한번 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두 남자가 있고요. 뒤에가 나는 남자를 둘 다 진짜 맹세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을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가 많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몇몇은 캐나디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 and가 뭘로 바뀐다고? 쉼표입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먼저 앞에 to맨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and를 컴마로 바꿨으니까 여기 뒷문장에 여기를 명사를 먼저 꾸며주는 게 맞잖아. 그럼 어떻게 쓴다고? 여기가 neither of 다음에 그러면 them이 원래 목적어인 대명사였으니까 사람이어서 어떻게 적어준다? whom 적어주시고 주어 동사 I had ever seen before까지 끝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다시 컴마를 찍어줍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뭘 쓰시면 돼요? 본동사 came into my office.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남자가 내 사무실에 걸어 들어왔다. 느낌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볼게요. 그녀는 누구를 가지고 있다? 많은 외국인 친구가 가지고 있다. 그쵸? 여기서 and를 컴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some of 다음에 역시 사람이니까 whom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본동사 쓰시면 돼요. are from Canad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neither of whom, some of whom은 원래 있던 대명사 them을 대신 받는 관계 대명사이고 이 친구들은 무조건 컴마가 찍히는 계속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25번 도표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자주 나오는 애들 때문에 아 이게 그때 그 맥락이었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끝. 실제로 라이팅을 쓰는 건 잘 나오지가 않게 돼요. 이건 그냥 도표로 그냥 쓱쓱 보고 지나가는 거니까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 내신에서 진짜 쩔게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 5번이에요. 우리 맨날 틀리는 넷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바로 되는데, 그럼 사실 여러분 이치가 굉장한 게 얘가 여러분 사실은 고1 때까지만 해도 시험에 어법 포인트가 맞거든요. 그런데 고2 올라가시면은 요거 말고 복합 관계사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한번 내신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자고. 우리 승준이 팔이 많이 아프구나. 맞아. 쌤도 그래. 일단은 좀 조금만 더 써볼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what하고 that이 무엇입니까를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that하고 what이 명사절로 쓰일 때가 있고 지금처럼 형용사절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이랬을 때 먼저 관계대명사, 형용사부터 가보자고요. 그럼 자, 관계사 what은 앞에 무엇이 나온다? 선행사인 명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럼 제가 이거 쓰기 싫을까봐 미리 정했지 뭐예요? 아, 좀 짱이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앞에 명사, 더띵과 관계대명사 요거 두 개를 합한 말이 지금 뭐라고요? 바로 위에 있는 wha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은 선행사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 앞에 명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 뒤에 what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요거 해석이 무엇입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왜 준동사에서 to 부정과 마찬가지 명사일 때 뭐뭐 하는 것, 동명사도 뭐뭐 하는 것인 것처럼 what도 여러분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을 쓰시면 되고, 자, 역할이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자리가 네 군데예요. 어디? 주목보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MR is 다음에 보어 자리, 일반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 바로 뒤, 이렇게까지 네 군데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마찬가지야. 쓰면 너무 손이 아플까봐 이거는 제가 미리 정했지 뭐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밑줄 좀 그어볼게요. 예문 1번은 요만큼을 그어보시고, 예문 2번은 요만큼을 그어보시고, 예문 3번은 여기부터 끝까지 그어보시면 되는 건데, 각각의 여러분 예문의 포인트 혹시 보이세요? 예문 1번은 지금 자리가 누구 자리이다? 주어 자리. 예문 2번은 비동사 다음이니까 보어 자리. 예문 3번은 동사 like 뒤에니까 목적어 자리. 그래서 요거 예문 1번, 2번, 3번 통해 봤을 때 what이 지금 명사처럼 쓰이니까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성언니 우니? 괜찮아, 울지 마. 그럴 수 있어.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모르겠네.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이제 that과 what의 자리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뭘 구분한다고요? 자리를 구분해 봅니다. 여기가 what을 쓸 자리인가, 대신가, 그거를 구분하는 건데, 관계대명사인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는요, 무엇의 유무를 확인한다?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답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인고?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괄호를 쳐볼까요?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정답이 대신 이유가 뭐냐?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두 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는 what을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예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what 앞에 뭐가 없다? 명사가 없고, 얘는 지금 자리가 누구 위치다?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보시려면 앞에 명사 있으면 관계대명사고요. 없으면 그냥 왔으면 돼요. 이렇게 자리로 구분하시면 되는 게 가장 쉬운 포인트야. 명사가 있다 없다 두 가지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로 쓰일 때?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문장 뒤에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봐야 하냐? 절의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의 구조. 그럼 절이 뭐죠? 문장이에요. 문장을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게 절인 건데 있으면 대시고 없으면 what이 됩니다. 그럼 같이 확인 좀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팔 아프고 힘드니까 제가 밑줄만 그을 수 있게 선다시를 준비했습니다. 타이핑 친 나는 힘들었지 여러분만 붙여내면 됐어. 그지?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만큼 4번도 5번도 6번도 적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잠깐 저랑 같이 자리 먼저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그럼 예문의 1번은 문장의 맨 앞에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주어 자리인 거 아실 거예요. 예문 2번은 MR is 다음이니까 보어 자리. 예문 3번은 no 다음이니까 목적어 자리인 거 아실 거고 예문 4번도 is 다음이니까 보어 자리. 예문 5번은 목적어 자리고 그러면 예문 6번은요. 지금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어있는 물어보는 말이니까 얘가 지금 보어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딱 구분 좀 해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that하고 what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럼 제가 여기 잠깐 이렇게 that만 좀 차이를 줘볼게요.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뒤에 항상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완전한 문장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주목보. 자, 1번 볼게요. 주어, 동사, 보어가 있고요. 2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요. 3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that 이후에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이 전부 다 존재하니까 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 이는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사는 항상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금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예문 4, 예문 5, 예문 6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뭘 봐야 한다? what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명사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힌트가 여기 앞에 명사가 없을 것. 6번도 지금 주어 동사 바뀐 거니까 없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hat 이후에는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또 이제 포인트. 아니 불완전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지금 what 다음에 지금 주어랑 동사만 있죠? 여기도 주어와 동사, 여기도 주어와 동사만 있는 걸 보이실 거야. 그래서 what의 정의는 뭐다? what 앞에 명사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뒤에가 문장 성분이 부족한 건데요. 그럼 what 다음에 주어랑 동사만 있거나 what 다음에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경우, 즉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있는 경우는 우리가 what만 써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까지 적어두시면 아마 문장 구분하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요. 자, 요거까지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럼 제가 옛날에 이건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학교 시험에 잘 나오지가 않고, 두 번째, 문법 책에 잘 나오지가 않은 내용이라서 이것까지 굳이 해야 돼 라고 했었었는데, 그럼 가끔 독해 구문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6년 개편된 리딩 부스터 책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책이 서라벌고 부교재여가지고요. 안 할 수가 없어.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what이 들어가는데 관용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A is to be, what C is to be 구문은 여기 what 자체가 여러분 연결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해석이 similar예요. 뭐뭐와 같은.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해석이 정해져 있어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similar,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볼까요? Air, 공기와 우리 인간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왜?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그냥 죽는 것처럼 물고기 역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 뉘앙스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사 what 같은 경우는요, 얘가 문장에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이런 해석이 있구나, 요거 그냥 이꼴 정도로 보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법상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 포인트가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래 거 잠깐 설명하고 그냥 끝낼게요. 그러면 왜냐하면 관계 부사 말고 그 뒤에 복합 관계사부터 우리가 또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관계대명사가 뭐니라고 한다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소유격 역할을 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이 요인 건데, 여러분 관계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역할이 뭐니라고 하신다면은 두 가지의 문장을 이어주는 누구의 역할과 접속사의 역할과, 아까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뒷문장에 누구 역할을 한다? 부사 혹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부사 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관계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관계 부사도 결론적 말씀드리면 누구를 꾸며주냐?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해요?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한마디로 컴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이고 컴마가 있으면은 계속적 용법인데, 제한 용법의 정의는 무엇이다? 그냥 연달아 쓰면 되는 거고요. 계속 용법은 컴마나 대쉬가 이어 있는 것이 그 용법이다. 그럼 이랬을 때, 그러면 관계 부사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까 선행사는 사람, 사물, what 세 가지가 있었고, 오른쪽에 격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관계 부사 같은 경우 선행사가 총 종류가 4가지가 됩니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야. 마치 뭐처럼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를 배웠던 거와 똑같이 4가지의 앞에 명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그럼 이 친구는요, 원래부터 이 모습에 따라서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방법이면 how 혹은 the way, 적어볼게요, 여러분.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즉 the way how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how the way도 불가능해서 요거는 둘 중 한 개만 쓰는 건데, 관계 부사의 모습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how랑 the way 2개를 나란히 적어 드린 거고, 그러면 이유 관계 부사는 우리가 wh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얘가 지금 차이점이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배웠었을 때, 잠깐 제가 앞으로 여러분 가볼게요. 제가 그때 아까 뭐라고 필기했었냐 하면 이렇게 적었거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만 전치사가 이렇게 앞으로 빠졌던 거예요. 그쵸? 원래 자리가 뭐였을 때? 목적어였을 때. 그런데 여러분,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자기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모습이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원래 자리에 목적어인 명사를 바꿔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었는데,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모습을 대신할 수가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모습이 존재하고, 두 번째, 앞에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전치사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간과 장소만 바뀌어요.
방법과 이유는 in which와 for which로 형태와 격이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처럼 시간과 장소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의 명사의 쓰임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앞에 선행사가 일반적인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의미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선행사인 명사 혹은 자기 자신인 관계 부사를 살짝 안 쓰고 지나가도 돼요. 왜? 우리가 생략 가능한 이유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맥락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른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까지 요거 내용만 저는 확인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게요. 외우려고 하면은 진짜 죽어라고 안 외워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 알 수가 있는 힌트 방법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뭐냐 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를 볼 때 이니치와 포리치는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이 이게 시간인가요 장소인가요를 구분하시려면 여러분 전치사의 뉘앙스 살려볼게요. 여러분, 자, 전치사 듀링은 우리가 언제 쓰죠? 지속 기간이 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에만 쓸 수가 있고 전치사랍은 at을 시간에 쓰이는 경우에는 정확한 시점에만 쓸 수가 있고요. 전치사랍은 in과 on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학원 오세요 했을 때 in time 하면은 우리 시작하는 시간은 7시니까 7시까지 오세요가 여러분 in time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원 오세요 on time 하면 7시 정각에 탁 들어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on을 쓰시면 되고 시간 안에 움직이면 그냥 in을 쓰면 되고 정시 설명은 at을 쓰면 되고 그냥 시간의 기간 방법이 그냥 일단 그냥 듀링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바꿔 쓰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시간이 정각인지 흐름이 이어서 있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럼 장소는 더 쉽습니다. 여기 지금 to하고 from 보이시죠? 전치사 to와 from은 방향성이 있는데 전치사 to를 언제 쓰냐? 여기서 갈 때, 나갈 때 쓰는 게 to고요. 밖에서 올 때 쓰는 게 여러분 fro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빌려주더랑 빌다 기억하시죠? 렌트랑 borrow가 마찬가지야. 또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는 나가는 거는 to였고 가지고 오는 거는 뭐예요? bring이었죠. 그럼 bring이 from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부터 가지고 외쪽으로 나가는 정말 to를 쓰면 되고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면은 from을 쓰면 돼가지고 나갔는지 왔는지의 방향만 설정하시면 to which와 from which를 아는 거는 쉽고요. 전치사 at which 쓸 경우에는 정확한 좁은 장소를 핀포인팅 할 때는 at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좀 넓은 장소를 설명할 때는 in을 쓰시면 되고 여기 안 나왔지만 원래 장소에도 on이치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왜 뺐느냐 추상적인 명사일 때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올려가 있는 지점을 설명할 때 쓰는 게 on이치가 있어서 그건 지금 여기서는 일단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4가지 아이들을 지금 순서별로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는 방향성에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그냥 in하고 여기 at 같은 경우는 시간과 장소가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 부사에 대한 활용의 예시는요 저랑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맥락